네, 반갑습니다. 한일열아입니다. 그저께 있었던 대한민국 대 이탈리아 20세 이하 월드컵 준결승전 경기 분석 보고서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총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경기 결과 오버뷰, 두 번째는 경기가 어떻게 흘러갔나, 세 번째는 각 팀의 베스트 앤 워스트, 마지막으로는 제가 생각한 감상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 결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스탯을 놓고 보면은 슈팅은 대한민국이 9개 중에서 3개를 기록, 약 33% 정도를 기록했고, 이탈리아는 본인들이 때린 슈팅의 절반을 유효 슈팅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김준호 골키퍼의 엄청난 활약으로 겨우 2골밖에 먹질 않았죠. 그 2골 먹힌 것도 하나는 중거리 슛, 하나는 프리킥으로 먹혔는데, 이거는 뭐 손을 쓸 수 없는 궤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김준호 골키퍼가 대처 능력이 미흡했다라고 말은 못 드리겠네요. 자, 반면에 빅찬스를 더 많이 만든 곳은 대한민국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은 총 3개의 빅찬스를 만들었는데요. 그중 3개가 전부 왼쪽 측면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 3개의 빅찬스 중 2개는 이영준 선수와 김용화 선수가 허공으로 공을 날려버렸고, 따라 하나는 이승원 선수가 슛을 굉장히 잘 때렸는데 이탈리아 골키퍼가 굉장한 선방으로 잘 막았습니다. 한마디로 잘 차고 잘 막은 셈이죠. 그리고 이제 파울과 경고 횟수를 보면은 뭐 이탈리아 선수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듯이 신경을 교묘하게 잘 긁고 손을 이용해서 거친 파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심판의 대처 능력이 매우 아쉬웠고, 어린 선수들 간의 경기면 경기일수록 더 이런 거를 중재를 잘해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선수들이 프로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좀 더 신사적으로 플레이를 잘하게끔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심판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셉트와 클리어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탈리아가 슈팅을 더 많이 때린 만큼 대한민국의 수비 횟수가 이탈리아보다 훨씬 높았던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허무하게 골을 먹힌 것은 딱히 없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반전 경기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4, 2, 3, 1 포지션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최석현 선수와 이 박현빈 선수 간의 동선이 굉장히 많이 겹쳤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보면은 왼쪽 측면을 보면은 여기에 김지수, 최예훈, 배준호, 그 다음에 14번 선수의 위치 선정을 보면은 공간을 그렇게 많이 내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10번의 배준호 선수, 그리고 8번의 이승원 선수는 서로 이 이선진 간의 간격도 굉장히 잘 맞췄습니다. 반면에 우측면을 한번 봐보시죠. 우측면을 보면은 좌측면과 달리 공간이 굉장히 많이 비어있다는 것을 역력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공간이 워낙 많이 비다 보니까 그만큼 최석현 선수와 그리고 박현빈 선수의 동선이 많이 겹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박현빈 선수가 마음 놓고 이렇게 수비를 했어야 됐는데, 마음 놓고 수비를 못하게 김용화 선수가 계속 올라가 주니까 박현빈 선수가 밑으로 내려와서 계속 본인이 볼 경험을 하는 그런 상황에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수비에 무리가 많이 갔겠지요. 반면에 이탈리아 선수들의 이렇게 평균 포지션 포지션 이렇게 배치 양상을 보면은요, 거의 육각형 모양으로 상당히 안정되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중원 싸움에서 대한민국보다 더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 상당히 컴팩트하게 조직을 잘 맞췄는데요. 하지만 좌측을 보면은 이탈리아 수비진의 이탈리아 공격진의 좌측 부분을 보면은 좌측은 그래도 나름 공간을 적절히 잘 뒀습니다. 반면에 우측면을 보면은 좌측에 신경을 너무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 우측이 텅 비어버렸죠. 그리고 이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배준호 선수가 워낙에 2번 선수에게
심리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농락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면, 그 다음에 체격적인 면에서도 이 2번 선수에게 결코 밀리지 않고 열심히 세드를 한 것 때문에 우측으로는 이탈리아 선수들이 공격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좌측에서는 더 우세를 가했다고 볼 수 있고, 좌측에는 대한민국이 우세한 반면 이탈리아는 우측을 더 많이 대한민국의 우측을 더 많이 털어먹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떤 결과를 이어졌냐면요, 이제 이 첫 번째 실점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우측 공간에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새다 보니까 이탈리아 공격진들이 이 틈새를 이 빈 공간을 잘 보고 아무도 마킹을 하지 않았던 이 카사디 선수, 중거리 슈팅이 굉장히 능한 선수죠. 이 선수에게 공을 주기에 아주 편하게끔 볼을 배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카사디 선수가 귀신같은 중거리 슛을 넣고 맙니다. 여기에서 또 아쉬웠던 것은 김용학 선수인데요. 김용학 선수도 모두가 이렇게 수비에 내려갔을 때는 다같이 내려가줘서 협력 수비를 했어야 되는데, 다른 이제 선수들과 달리 김용학 선수는 혼자 공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김용학 선수를 제가 뭐 개인적으로 싫어한다거나 그런 마음은 없는데, 김용학 선수의 이 포지셔닝이 좀 아쉬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겠네요. 만약에 김용학 선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내려와서 이 빈 공간을 여기에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은 이쪽에 위치해 있었으면은 그래도 이탈리아의 공격진들에게 공을 쉽게 주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선제골을 먹히자마자 대한민국은 좌측으로 공격을 더 많이 때리게 되었죠. 그 결과 최예훈 선수 그리고 배준호에 이어서 최예훈 선수가 이제 털어먹고, 이제 이승원 선수가 배준호 선수에게 절묘하게 패스를 하나 때렸는데 이탈리아 수비진들이 거친 파울을 범하는 바람에 우리에게 PK를 헌납해줬죠. 그렇게 그 PK를 이승원 선수가 멋지게 성공을 해서 1대1로 비겼고, 이 기세의 흐름을 타게 되었죠. 흐름을 탄 뒤에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시도 때도 없이 좌측으로 계속 공격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성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후반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후반전 30분인가 35분까지도 이 두 팀은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고요. 특히 대한민국은 여기에서 2개의 빅찬스를 얻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빅찬스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지한 선수와 이승원 선수의 이렇게 합작품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지한 선수는 김용학 선수와 후반 이렇게 61분에 교체돼서 들어갔습니다. 이때 김용학 선수가 혼자 개인 돌파를 너무 많이 시도하려는 모습도 보였고, 빅찬스도 하나 허무하게 놓쳤고, 전반 종료 직전에 거기에다가 너무 수비 가담을 안 해줬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김은정 감독이 이제 이지한을 투입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지한 선수를 바로 넣어서 좀 더 이렇게 개선이 된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어쨌든 이 이승원에게 페널티 에리아로 스루패스를 시도를 했고, 이승원이 침착하게 슛을 때렸지만 이탈리아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으로 아쉽게 막혀버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배준호와 이영준 선수의 합작품이었는데요. 자, 배준호 선수가 이탈리아의 오른쪽 수비진을 완전히 털어먹은 뒤 여유있게 페널티 에리어 빈 공간으로 짧게 패스를 내줬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탈리아 골대가 여기 있다면은 이태리 골대, 배준호 선수가 이탈리아 선수들을 이렇게 털어먹고, 2명을 털어먹고 빈 공간으로 공을 이렇게 줬는데, 이영준 선수가 어떻게 알고 이 배준호 선수가 이렇게 패스 길목을 내주는 공간으로 기가 막히게 들어가서 슛을 때렸는데, 이게 잔디 상태가 너무 불량하다 보니 이 공이 너무 허무하게 위로 떠버렸죠. 어쨌든 이번 월드컵 대한민국 20세 이하 대표팀 최고의 에이스는 여기에서도 배준호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골이 나오지 않자 김은정 감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반 막판까지 잘 버틴 뒤에
연장전에서 승부수를 때우기 위해서 교체 카드를 아낀 것 같아요. 하지만 이탈리아 감독은 여기에서 승부수를 확실하게 띄우기 위해 후반 82분, 그러니까 경기 종료 한 10분 전이죠. 3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투입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4분 뒤에 박현빈의 파울로 프리킥 찬스를 얻은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이때 프리키커로 나선 파푸니 선수는 나이가 16살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인 대표팀에서 뛴 경력이 있죠. 이 선수가 왼발로 기가 막힌 프리킥을 차서 골을 넣었습니다. 이거 하나로 대한민국은 사실상 전세를 뒤집어 엎기가 매우 힘들어졌어요. 이것을 보고 김은중 감독이 엄청 다급하게 2명의 교체 카드를 투입해서 이영준을 이용한 이제 롱볼 축구로, 한마디로 뻥축구죠. 어떻게든 동점을 만들려고 3번의 이 수비수 선수를 공격진으로 올려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이 전세를 뒤집을 시간은 이미 부족했죠.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은 3위 결정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뭐 일단 대한민국 태극전사들 정말 잘 싸웠고요. 그리고 역대 대한민국 20세 이하 월드컵 기록만 놓고 봐도 이것이 사실상 3번째 월드컵 4강 이상 진출이죠. 정말 저도 그동안의 노고를 생각하면은 대한민국 20세 이하 대표팀 태극전사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팀의 베스트와 워스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베스트는 당연 김준원 골키퍼죠. 이탈리아의 20개의 슈팅 중에서 10개를 무려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슈퍼 세이브가 무려 6개나 되었는데요. 이 엄청난 집중력과 침착성으로 이탈리아의 공격진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이 노마크 찬스에서의 중거리 슛하고 파푸니의 이 엄청난 프리킥은 이것은 김준원 선수의 과오가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반면에 이번 매치에서 워스트라고 뽑힐 수 있는 선수는 김용화 선수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지한 선수랑 함께 유의한 유럽파 선수죠. 포르투갈의 포르티모넨스라는 팀에서 뛰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 누구지? 대한민국 대표팀 수비수인 박지수 선수와 팀 동료입니다. 이 어린 나이에 포항에서 포르투갈로 임대 이적을 갔을 정도로 재능이 넘치는 선수에는 분명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동료를 믿지 못하고 개인 플레이를 많이 했고, 또 이제 2선 라인을 맞춰야 되는데 혼자 너무 좀 따로 노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 움직임의 여파로 인해 후반전에도 역시 이 흐름이 계속 가는 바람에 구멍난 우측 공간을 메꾸기 위해 박현빈의 무리한 태클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나비 효과를 마련한 그런 시초가 되기도 하였죠. 분명히 김용화 선수 기술도 좋고 돌파력도 정말 좋은 매우 훌륭한 선수이고, 차후 대한민국 A매치에서도 볼 수 있을 거라는 인지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A 대표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좀 더 자기 이제 팀 동료들을 믿고 이타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탈리아 선수들을 보면은, 자, 이제 그 베스트라고 뽑는 선수는 이탈리아의 9번 선수인데요.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키패스 4회, 그 다음에 빅찬스 메이킹 1회를 시도하며 이탈리아의 2, 3선 이렇게 선수들의 공격 루트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었죠. 이것이 요즘 현대 축구에서 단순히 공격수와 골만 잘 넣는 게 아닌 여러 이제 2선이나 3선 자원들에게 공격권을 제공해주는 능력도 엄청 요구를 하는 그런 트렌드가 담겨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이제 워스트는 현재 그 인터밀란 소속의 자노티 선수인데요. 쓸데없는 반칙을 너무 많이 해서 이탈리아 수비진들에게 불안감을 많이 심어주었죠. 그리고 베주노에 선수에게 계속해서 농락을 당하자 손으로 미친다든지 뒤통수를 때리는 등의 추태를 많이 보였는데, 왜 심판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지를 안하고 카드를 이렇게 더 줘서가지고 이탈리아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안 줬는지 정말 영문을 모르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죠. 시합 총평 3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교체 카드 판단이 아쉬웠던 김은중 감독.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과감한 교체수를 쓴 이탈리아 감독. 역시 시합을 90분 정규 시간대로 빨리 끝내려면은 체력이 비축되어 있는 선수들,
두세 명은 화끈하게 넣어가지고 경기 분위기를 뒤집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체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승패를 가르기 위한 핵심, 감독의 핵심 자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 심판의 판정이 매우 아쉬웠죠. 아무래도 우리 같은 아시아 팀들이 잘 되는 거를 못 봐주는 그런 피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영준 원툴로 원톱 가는 것은 리스크가 크죠. 뭐 이제 그 18번 선수가 아무래도 부상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10분 이해는 가지만 3위 결정전은 어차피 뭐 보너스 게임이다 보니 다른 이제 공격진들의 조합을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오늘의 한일열화의 축구 분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